처음에 흐릿하고 어두운 컬러와는 전혀 다른 노트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구매했던 노트북 과연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트우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자가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램 혹은 저장 장치만 업그레이드 했다면 좀 더 품질 좋은 디스플레이를 구매해 교체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스스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바꾼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위해 준비한 노트북은 약 9개월 전에 44만 원 주고 구매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중저가 모델 노트북 플러스 2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첫째 아이의 온라인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트북인데요.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로 성능은 좋지 못하지만 웹서핑과 인강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나 노트북의 상판에는 아이만을 위한 아빠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판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엄마가 써준 글귀를 붙여 가정용 패밀리 노트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의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쉽게 교체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과연 이번 노트북의 기본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sRGB는 63%, 어도비 RGB는 47%, DCI-P3는 46%의 색역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색상과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색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밝기 역시 200니트로 어둡고 명암비 역시 500대 1로 낮았습니다. 거기에 TN 패널을 사용해 시야각 역시 좋지 못했는데요. 저가형 노트북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로 보이는 퀄리티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처럼 물 빠진 느낌의 컬러와 어두운 밝기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서핑을 장시간 할 경우 눈의 피로도를 높여줬습니다. 참고로 해당 패널을 확인해 본 결과 BOE에서 생산한 디스플레이였는데요. 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줄 새로 구매한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BOE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IPS 레벨 패널, 거기에 밝기는 스펙상 300니트를 지원하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직구로 약 12만원대에 구매했지만 통관 시 휴대용 디스플레이로 분류가 돼 관세를 약 2만원 정도 추가로 지불한 다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교체해 볼까요?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전면부의 플라스틱 부분을 플라스틱 헤라를 사용해 분리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손쉽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 노트북의 경우 디스플레이를 검정색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 놓고 있어 해당 부분 역시 헤라를 사용해 분리해줘야 하는데요. 참고로 노트북마다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전면부 플라스틱 역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별 분해하는 방법은 각종 유튜브 및 커뮤니티를 통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분리해내면 하단에 노트북의 접지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30핀으로 구성된 모델과 40핀으로 구성된 모델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구매하기 전 핀 구성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후면에는 제조사명과 함께 제품명이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 노트북의 정확한 스펙과 핀 구성을 알아보고 싶다면 뒷면 스티커에 인쇄된 모델명을 통해 구글링을 해보면 손쉽게 제품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펙과 실사용의 성능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새로 구매한 디스플레이 하단에 30핀을 노트북과 연결한 다음 플라스틱 커버를 원래 있던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 양면 테이프가 있다면 플라스틱 커버를 부착하기 전 고정해 주셔도 되지만 전 그냥 플라스틱 커버만 부착해 줬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정말 정상 작동을 할까요?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흐릿하고 어두운 컬러와는 전혀 다른 노트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정확한 측정 장비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sRGB는 92%, 어도비 RGB는 68%, DCI-P3는 69%로 전에 비해 높은 색역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밝기 역시 최대 약 360니트로 밝아졌는데요. 거기에 IPS 레벨 패널을 사용한 덕분에 시야각 역시 넓어졌습니다. 해상도는 동일하게 FHD, 거기에 주사율 역시 60Hz로 동일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 저하 또한 없었는데요.
따라서 밝고 선명한 영상 및 웹서핑을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자가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문제점 역시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무상 AS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제조사든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업체가 없다는 게 팩트겠죠. 나만의 노트북, 거기에 디스플레이만 바꿔줘도 확실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단순 넷플릭스만 본다고 해도 말이죠. 자, 오늘은 44만원대 노트북에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교체해봤습니다. 비용은 리뷰 모델 기준 약 14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교체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물론 램과 스토리지처럼 손쉬운 방법은 아니라 그만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기존 디스플레이는 중고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판매할 수 있다면 가격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